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네덜란드의 대표 공대 트펜테 대학교를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네덜란드 대표 공대 트펜테 대학교의 입학 보장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나비타스 코리아의 장재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 한국인 담당자 장지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온라인 설명회는 일단 앞부분에는 제가 개괄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트벤트 대학교 입학보장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네, 오늘 온라인 유학 설명회의 주제는 네덜란드 대표 공대 트벤트 대학교 입학과정 설명회입니다. 저는 장지성이고요. 오늘 그 설명회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어디 있느냐? 영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방법은 직항을 타고 가시면 11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니면 뭐 경유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생활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그럼 거기 영어 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그것은 이제 네덜란드 공용어는 더치입니다. 그 네덜란드어를 쓰고 있고요. 대신에 전 국민의 96%인가 7%, 95%가 영어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팩트시트를 보면 네덜란드 국민들의 95%가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고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라, 그리고 교통수단이 자전거,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음 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희 학생이 발표할 때 썼던 팩트시트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도 뭐 아리수 이런 거 마시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이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못 먹거든요.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수도꼭지에 있는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이제 제가 맨날 설명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보면은 5위가 미국, 6위가 노르웨이, 뭐 10위가 핀란드, 14위가 호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들이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베이인데요. 사실 이거는 여기에서 네덜란드는 11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약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문제에 대한 순위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우리가 유학을 간다, 뭐 내 자녀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는 거기 공창도 있고 뭐 마약도 합법하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마약 문제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유학을 가셔도 되고 우리 자녀분들을 보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네덜란드가 있죠. 가장 행복한 국가 저기 네덜란드가 있죠. 한국은 57위. 그리고 아동 스트레스 우리나라가 1등, 삶의 만족도 꼴등, 그리고 아동의 삶의 질 네덜란드가 1등, 우리나라가 꼴등. 근로시간 우리나라가 OECD에서 두 번째로 길고 네덜란드가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워라밸 네, 1등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 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그리고 영어로 하고 영어로 생활한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현지 취업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앞부분에 왜 계속 사는 얘기만 했냐면 현지 취업의 기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영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1년간 오리엔테이션 이어라고 그래서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 대학교들 랭킹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알려진 뭐 델프트 공대도 있고, 뭐 암스테르담 대학교도 있고, 아인토번도 있고, 그로닝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 트벤테, 자유대학, 틸버그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연구 중심 대학은 원래 작년까지는 200위 안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조금 자유대학하고 틸버그가 떨어졌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제공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다라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네덜란드 대학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놓은 곳은 파운데이션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예비 과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있는 네덜란드 대표 공대 중에 하나인 이 트렌테 대학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QS 세계대학 랭킹 이제 올해 건데 이게 우리나라 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 순위는 경희대학교가 세계대학 랭킹 256위, 이화여대가 299위, 뭐 이렇습니다. 여기 뭐 외대가 397위, 서강대가 뭐 441위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신 뭐 1, 2등급, 3등급 정도 되지 않으면 인서울 가기도 어렵고 좋은 대학 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 이제 리스트에 있는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데 오늘 말씀드린 트렌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좀 낮아도 그리고 검정고시를 했어도 입학할 수 있고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하면 해당 대학교로 동대학교로 입학이 보장되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대학교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네덜란드 유학을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비에 대한 것은 저희 뒤에 우리 영재 팀장님께서 커버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 유학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영어로 학업과 생활을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는 전 국민의 95%가 아주 높은 수준의 영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유학을 고민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일 것인데 이제 독일은 당연히 뭐 공립학교나 어디 가게 되면 학비가 거의 없고 사실은 요즘은 학비가 좀 생겨나고 있지만 그래도 한 1,000만 원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서 공부를 하려면 생활을 하려면 독어를 꼭 배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언어에 대한 장벽이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중고 때 배웠던 영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언어에 대한 장벽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지 취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 한번 잘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비 과정 없이 바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필모지심 대학교를 갔다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공, 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좀 유명한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입학 기준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90% 이상 뭐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이 없어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이런 거 고교를 졸업해야 되고 수능을 꼭 봐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 시험을 잘해야 되고 잘 봐야 되고 인터뷰를 통과하면은 입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트렌드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만약에 시밀 엔지니어링이라는 전공으로 내가 트렌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A레벨을 해야 됩니다. A레벨은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12, 13학년, 이렇게 2년에 걸쳐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3학년까지 공부를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교 1학년 이상을 다녀야지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혹시나 이제 AP라고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익숙한 이럴 건데 이 AP 시험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뭐 아까 화학공학과 쪽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IB를 냈다, 국제 수능으로 불리는 IB를 냈다라고 하면 또 이런 조건들이 필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cannot be admitted directly.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바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트렌테 같은 네덜란드의 좋은 명문 공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릴 이 파운데이션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뭐 흔히 뭐 무슨 학원, 어디 뭐 입시 학원, 뭐 재수 학원 같은 데에서 그냥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보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학에서 본과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잘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파운데이션을 잘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공부 잘하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뒷부분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우리 장재 팀장님을 모시고 장재 팀장님께서 트멘트 대학교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장재 팀장님 거를 띄워드릴 테니까 네, 재 팀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이 네덜란드 소개랑 유학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트벤테 대학교 소개, 그리고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이나 학비, 기숙사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다양한 사진이랑 현재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학생들의 후기, 생생한 후기를 함께 소개해 드릴 거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벤테 대학교가 위치한 도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에서 하트 표시 있는 여기가 엔세데라는 도시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엔세데라고 부르는데,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오른쪽은 다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경과 인접한 작은 소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물가랑 생활비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숙사비나 생활비까지 다 해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다른 대도시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대신에 축구팀도 있고 뭐 다양한 극장이나 축제도 열리고 바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만 또 즐길 거리도 가득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벤테 대학교 추천 포인트를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트벤테 대학교는 아까 보여드린 순위에서 186위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한 26,000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탑 1%에 드는 대학교고, 대신에 학비는 네덜란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인 학비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트벤테 대학교도 1년에 1,300~1,400만 원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트벤테 대학교가 사실 공대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상경 계열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조금 트벤테 대학교의 특이한 교육 모델이라고 하면 기술이나 공학 분야랑 이제 사회과학을 융합한 접목시킨 독특한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 트벤테 대학교의 특징인데, 트벤테 대학교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을 공부를 한다면 저희가 심리학과 파운데이션도 제공하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제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 아예 공대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회과학적인 거 아니면 행동과학적인 거를 같이 접목해서 한다든지 해서, 공대라고 아예 공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과학이나 상경계열이라고 아예 그 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융합적인 전공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트벤테 대학교의 모토도 하이테크 휴먼 터치입니다. 트벤테 대학교에 되게 좀 특징적인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게 프로젝트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년에 4개의 모듈을 배우는데 각 모듈마다 프로젝트를 하고, 이게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강의와 지식을 뭐 조사도 하고 학생들끼리 토의도 하고 같이 주제도 설정하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씩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할 게 많아서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트벤테 대학교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 학생 중심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사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막 기숙사나 아니면은 강의동이나 뭐 식당 같은 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캠퍼스형 대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벤테 대학교는 네덜란드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캠퍼스형 대학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공원 같은 곳에 모든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캠퍼스형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트벤테 대학교가 좀 유명한 게 트벤테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스타트업 지원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끼리 맨날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접목시켜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걸 만약에 비즈니스화 시키고 싶을 때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학교나 아니면은 트벤테 도시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수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킹닷컴이나 뭐 테이크어웨이닷컴처럼 지금 굉장히 성장한 그런 기업들도 트벤테 대학교 동문이 예전에 만들어서 대박난 스타트업이었던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벤테 대학교는 이제 뭐 굉장히 아까 캠퍼스형 대학 시설을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스포츠 센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활기차고 활발한 학생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짐바브웨라는 국가에서 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이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비즈니스랑 IT랑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전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 같은데 경영이나 기술, 사회과학 모두를 다루는 과정을 하고 있고 이 조합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트렌테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 기술이랑 그리고 사회과학을 융합한 전공 중에 하나고요. 트렌테 대학교는 아까 이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스타트업 지원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생겨난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창업자들이 보여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프로젝트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룹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조율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다른 이제 국제 학생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다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흥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트벤테 대학교가 이제 캠퍼스형 시설을 자랑하고 있어서 대학교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여기는 중간에 있는 큰 광장인데 여기 여름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샌드위치도 먹고 저기 스타벅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학생들 강의실 가기 전에 이제 모이는 광장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여름에 빌딩 앞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트벤테 대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대학교가 또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제 한 강의동에서 다른 강의동이나 기숙사 갈 때 학교 안에서도 다들 자전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장혜진님 여기 학교 캠퍼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학교 왔을 때 이제 저는 다른 네덜란드 대학교만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덜란드 대학교 되게 작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트벤트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담당자가 저 찾으러 왔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캠퍼스 되게 크고 그러니까 이 자전거 없이는 잘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버스 노선도 캠퍼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주 네네. 아주 멋진 환경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학 생활하는 분위기가 날 거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2km가 넘기 때문에 학생들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아까 프로젝트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맨날 서로 뭐 얘기하고 같이 작업하고 과제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캠퍼스에 가시면. 한국 학생 한 명 후기를 가져왔는데 이 학생은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는 것을 꿈꿔왔던 학생인데 지금 네덜란드 파운데이션을 공부하고 있고 캠퍼스가 되게 좋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학생은 지금 교내에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기숙사 시설도 좋지만 사실 가깝기 때문에 10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출석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이 트벤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바로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됐든 다른 게 됐든 뭔가 과정을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데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어떤 과정이냐라고 오해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전공이랑 관련된 기초 과목을 배우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이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대화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영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필요한 영어, 아카데믹한 영어, 뭐 에세이 쓰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랑 전공 기초 과목을 계속해서 이제 1년 동안 다지는 기간이고 네덜란드 사실 1학년에 바로 입학을 하면 네덜란드 문화도 모를 뿐더러 뭐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 도시 환경도 모르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네덜란드라는 국가랑 친해지고 그 도시 그리고 그 대학교의 방식에 좀 익숙해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따로 어디 동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트벤트 대학교 다른 학생들이랑 마찬가지로 시설 다 이용하면서 학업이랑 이제 기숙사 생활까지 하고요. 파운데이션은 보통은 이제 국제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라서 국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0개 넘는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파운데이션은 한 240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학생들과 학업하고 교류하고 서로 맞춰 나가는 거를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학업 루트 설명드리면 일단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요. 저희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세 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작을 9월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개강일이 9월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12월에 이제 학사 일정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성적표랑 준비해서 지원을 먼저 보통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는 언제 준비하냐면 이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영어 준비해서 9개월 동안 이제 유학 준비하시고 9월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트벤트 대학교 학사 프로그램 3년 과정이고요. 보통 한 3학년 때 마이너라고 해서 약간 부전공 같은 자기 전공이랑 연관은 있지만 완전 자기 전공은 아닌 그런 부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교환 학생도 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나 뭐 한양대 이런 데랑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다른 유럽가나 아니면 뭐 호주 이런 데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이제 석사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덜란드는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뭐 취직이 되든 안 되든 네덜란드에 머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이어라고 부르는데 취업을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석사를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은 총 4년이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파운데이션 이후 진학 전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공학이랑 기술 분야가 가장 많고, 그리고 행동, 사회과학 분야 2개 전공 있고, 상경 분야 2개 전공.
해서 영어로 제공되는 트벤트 대학교의 모든 과정은 사실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어느 거예요?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일단 컴퓨터 1위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고, 두 번째는 화학공학, 세 번째는 사이콜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콜로지나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가 이제 영어로 제공이 되는 곳도 많지 않지만 또 파운데이션 통해서 갈 수 있는 학교도 많지 않아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회과학 쪽으로도 가고, 아무래도 공대로 유명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인기 많은데 컴퓨터랑 화학공학이 제일 인기 많습니다. 한국 학생들한테는. 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 그 전 슬라이드 혹시 네. 한국뿐 아니라 이제 트멘트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인데, 1위는 컴퓨터, 한국 학생이든 어디 학생이든 이제 1위는 컴퓨터고요. 이제 기계공학이 2위고 3위가 사이콜로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어떤 걸 공부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세 학기로 나뉘어져 있고 이걸 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텀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위에 쭉 잉글리시 앤 아카데믹 스킬스는 공통으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아카데믹한 영어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거는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공대 아니면은 기술 분야로 가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통적으로 배우고, 물리 첫 번째, 두 번째 학기 때 배우고, 이제 세 번째 학기 때 진학하려는 전공에 따라서 컴퓨터나 이제 화학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트벤트 대학교의 되게 중요한 이제 교육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운데이션 때부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수학이랑 물리 아니면 뭐 컴퓨터나 화학을 접목시켜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막 토목공학 하는 학생들이 스파게티 면으로 다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게 사실 스파게티 면은 되게 얇고 잘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조를 만들지, 어떻게 튼튼하고 안전한 설계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언론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공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얼마나 반영해서 이제 언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내가 배우는 이론이랑 현실 세계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고 좁히도록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벤트 대학교는 이제 입학해서도 1, 2, 3학년 때 계속해서 어차피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부터 좀 쉬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경이나 아니면 사회과학 분야로 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듈이고요. 마찬가지로 영어랑 공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배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기 때 보시면 수학 계속해서 배우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상경 계열 학생들이 배우고, 죄송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듈은 상경 계열 학생들이 배우고, 초록색 글자로 되어 있는 모듈은 사회과학 분야 학생들이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해서 시간표 샘플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시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날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고 2개 모듈 하고, 조금 적게 하는 날은 하루에 하나만 할 때도 있고, 뭐 튜토리얼도 있고 한데, 사실 트벤트 대학교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든 영국이든
공부하는 아니면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지는 않지만 이 시간표에 나와 있는 시간만큼 셀프 스터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강의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고 이때 나오는 과제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끼리 따로 자습을 한다든지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모듈 명 밑에 뭐 1CU B103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암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트벤트 대학교 건물이랑 몇 호에서 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트벤트 대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심리학으로 전공을 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제가 학사 과정에 진학할 때면 프로젝트 중심 교육에 이미 익숙해질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트벤트 대학교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한국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교육 방식일 텐데 이거를 바로 가면은 당황하지 않게 파운데이션 때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후 1학년 진학 조건 설명드리자면 파운데이션 입학에는 딱 두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학력. 그래서 우리는 외국 학생이고 영어로 공부를 할 거니까 최소한의 영어는 필요한데 그게 IELTS 아니면 TOEFL이라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5.0이에요. 그래서 5.0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IELTS는 9점 만점이라서 사실은 중간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학력 조건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면 저희가 고3 때 내신을 위주로 심사를 하고요. 고3 때 내신이 평균 한 6등급 되고 수학이 6등급 되어야 되고 아까 공대나 기술 분야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려는 학생은 과학 과목도 있어야 되고 6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저희 검정고시 받아주고 있는데요. 검정고시는 총점 평균 80점, 수학 80점 공통으로 필요하고 공대나 기술 분야 가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 80점 이상이면 파운데이션 입학 가능합니다. 파운데이션은 이제 한국에서 내가 공부한 자격이랑 이제 IELTS 최소 조건으로 가는 거고 파운데이션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파운데이션 성적으로 1학년은 진학을 하는데요. 1학년 진학 조건은 파운데이션 모든 모듈 5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55%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는 이제 학사 과정에 진학을 해도 패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모든 모듈을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가 보통은 10점 만점에 5.5 아니면 100% 만점에 55%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55% 패스를 맞추면 1학년 진학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검정고시가 입학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학교에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검정고시 됐다가 그 다음에 검정고시가 안 됐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 나온 친구들은 네덜란드 대학교에 도전할 수 없었는데 이제 트벤테 대학교가 그런 걸 좀 깼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좋은 네덜란드 선진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트벤테 대학교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비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학사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 파운데이션 14,000유로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하고요. 학사는 상경이나 사회과학은 9,125유로 그리고 공대나 기술 쪽은 1,625유로입니다.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해서 한국 돈으로 1,300~1,4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지원 마감일이라든지 비자 마감일이 있는 게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여름에 쫙 신청을 해줘요.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감일이 여름에 조금 빠르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은 7월 1일까지 지원을 하셔야 되고 비자 마감일이라는 건 이제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대학교로 제출을 하는 건데 그게 7월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오리엔테이션 이어는 인덕션 위크라고도 하는데
이제 학생들 현지에 가면 학생들끼리 친해지기도 하고 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하고 뭐 필요한 안내 사항도 듣고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9월 14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고요. 수업 시작은 오리엔테이션 이어 바로 다음 주 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 시작해서 수업 종료, 그러니까 완전 마감되는 날짜가 6월 30일이니까 9개월 정도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숙사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교내에 있는 기숙사 그리고 교외 시내 쪽에 있는 기숙사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다 싱글룸, 그러니까 혼자 쓰는 방에 화장실이랑 스튜디오 타입이라서 화장실이랑 이제 주방까지 다 갖춰져 있는 완벽한 원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굉장히 좋습니다. 신축이고요. 한 달 월세는 빌이라 그래서 뭐 전기세, 수도세, 와이파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달에 550유로에서 650유로 정도니까 한 7, 8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들 지원을 해서 내가 영어나 뭐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지 않고 지원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은 했는데 영어 시험은 아직 안 봤다. 그럼 먼저 지원해서 영어 조건이 달린 입학 허가서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건부로라도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교내랑 교외랑 그러니까 방 타입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고 교외 기숙사가 시내 N세대 시내에 있는데 N세대 시내까지 대학교에서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뭐 타입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뭐 곳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교 기숙사는 저희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저희 9월에 시작했던 파운데이션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학교 바로 옆에 트벤테 축구팀이 있는데 지역 축구팀이 있는데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이번에 올라간 축구팀인데 그 팀이 뛰는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학교 스태프들도 있고 뭐 한국 학생들도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저희가 7월 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9월 학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9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지 오프라인 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는 캠퍼스를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면대면 수업을 제공할 거고요. 다만 안전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 반의 학생 수를 대폭 낮추고 예를 들면 무조건 15명이 넘지 않게 하고 모든 학생은 1.5m 이상 거리를 두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동원되는 이제 대규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그런 강의는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보통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캠퍼스에 가서 이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지원을 언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때는 고3 1학기 끝나고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고3 마치면 성적이 다 나오니까 그 성적을 다시 제출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자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에 과정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영어 준비 같은 거, 유학 준비 잘 해서 진행을 나머지 컨디션 같은 거 다 맞추고 그다음에 뭐 장학금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학원 파운데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꼭 유학원을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전에도 온라인 세미나 할 때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은 다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유학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하면 쉬운 거죠. 편한 거죠. 왜냐면 안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맨날 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수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없이 저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을 이용하기 불편한 거죠. 왜냐면 유학원 관련해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난한 대학생을 등진 해외 유학원. 이름도 참 자극적이네요.
허위 광고 유학원 대거 적발. 유학원은 어떤 곳? 저도 저기 좋아요 하나 눌렀습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 조기 유학하는데 유학원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서 하면 좋은 걸 알고 있겠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나 진짜 못 믿겠다. 유학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유학원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돈이에요, 돈. 왜냐면 지금도 이제 유학원들이 이제 수속을 하면서 뭐 수속료야 유학원이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학비라든가 기숙사비를 유학원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극소수의 유학원들은 아직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원들이 이제 학교와 다이렉트 계약을 맺을 때도 돈을 저희 계좌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유학원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돈을 받아서 유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학생 돈 받아서 여기서 쓰고 저 학생 돈 받아서 이 학생 돈을 메꾸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정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유학협회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항상 들어오는 신고, 막 저희가 이제 유학 피해 신고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는데 항상 돈 문제예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만약에 이제 해당 유학원의 뭐 수속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서비스 피는 유학원 계좌로 당연히 보내야 되겠지만 그 외에 학교에 내야 되는 돈, 학비,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 아니면 기숙사비 이런 것들은 절대 유학원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유학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학 절차 대행 표준 약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관을 써야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유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원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겠다, 수속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유학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약관 있냐고. 그러면 어떤 약관을 쓰는지 보시면 그 유학원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학원이 자체 약관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체 약관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쓴 표준 약관을 써야지만 법적으로 도움을 추후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 2013년에 처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많아졌죠, 학생들이.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코엑스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 모시고 유학 관련된 네덜란드 유학 관련된 세미나, 그러니까 박람회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건너뛰겠지만 아무튼 네덜란드 유학생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드메데 대학교, 암스테르담 대학교, 오늘 발표를 해주신 나비타스 이런 것들의 공식 지원처고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신 트렌드 대학교의 입학보장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는 무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추가로 서비스 피를 내서 뭐 한다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네덜란드 대표공대 트렌드 대학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기반이 이제 영국역닷컴이니까 이 유튜브에 보면은 학생들, 유학생들 이런 유튜브 뭐 저희 인터뷰 아니면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찍은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 트멘트 대학교 기숙사에 관련된 것도 제가 영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멘트 대학교에 관련해서는 학생 인터뷰도 있고 우리 학교 담당자 인터뷰도 있고 기숙사 인터뷰도 있고 강의실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과정이 진행될까, 실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이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 질문 받은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저랑 우리 제 팀장님이랑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팀장님, 영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 시험 준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해서 IELTS 막 5.0 완성반, 뭐 6.0 완성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빠르게 영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사실 어학 연수를 짧게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실은 IELTS라는 거는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나 아니면 좀 문화를 경험하고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이런 것에는 어학연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1순위는 당연히 어학연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는 없으나 어, 참고로 지금 7월부터 학교들이 다 다시 그러니까 뭐 영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에 있는 어학연수 학교들이 다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트웬티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년 9월 노린다라고 하면 우리 코로나 상황을 봐서 내년 초 연수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제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네덜란드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국제학교라고 함은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일 텐데, 사실 저희가 입학 심사를 하는 거는 그 학생의 국적이 아니라 어떤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있냐에 따라서 입학 기준을 맞춰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식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미국 고등학교 학제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제학생들도 트벤트 대학교 만약에 성적이 충분하면 다이렉트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파운데이션에 지원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입학할 수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십시오. 장학금, 그 공인 영어 성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장학금 있나요? 파운데이션 과정에? 저희가 보통 이제 9월 입학 학생들은 7월까지 입학 신청을 받는데, 얼리버드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미리 지원을 해서 보증금이라고 해서 학비를 일정 부분 납부를 하는 건데, 그 보증금을 조금 빨리 지불을 하는 학생들한테, 빨리 결정을 하는 학생들은 500유로 정도의 이제 학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까지 그랬고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장학금 프로모션입니다. 네, 장학금은 저희가 공지가 나오는 대로 학교에서 공지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재공지를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는 장학금 있는 거 저희가 다 챙겨드리니까 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가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검정고시 졸업 후 외국 대학 입학 방법. 네, 입학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윈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졸업해도 받아주니까 네덜란드 대학 중에는 검정고시만 했으면 못 가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셔야 되고 트웬테는 가능하다. 자, 어느 대학이든 수능을 반드시 봐야 하는지. 트웬테는 수능 봐야 됩니까? 저희는 입학 심사에 수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내신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네덜란드에 인기가 많은 모 대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을 봐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 안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제 트윈테 대학은 명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좋은 전공을 많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학에 대한 허들이 높지 않으니까 한번 좀 큰 꿈을 갖고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트윈테 대학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학교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네덜란드 유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까 QS 랭킹을 보여드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명문 대학교니까 한번 제가 진짜 잘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용기 내서 도전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네덜란드에는 3대 공대가 있대요. 이제 누가 3대 공대를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델프트 공대, 아인토번 있고 그리고 트윈테 대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입학 보장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교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좋은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뭐 하실 말씀. 네, 참고로 트벤트 대학교가 베스트 테크니컬 유니버시티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성장하고 있고 현지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좋은 교육 모델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학교니까 공대뿐만 아니라 뭐 사회과학이나 상경 관련해서도 좋은 캠퍼스 환경 누리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영국대학닷컴에 문의하시면 대표님이랑 영국대학닷컴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실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 저희 영역닷컴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온라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